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엄마 아빠 공빠. 공마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재산이 3억 6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 그런 분들 위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어디 딴 데 가지 마시고 이 영상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후에는 저희가 나의 경제력에도 맞고 그리고 내 건강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여가 활동도 아주 재미나게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야 한다. 네, 그래서 네 가지를 설명드렸잖아요. 네, 실버타운, 고령자 복지주택,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실버하우스, 네. 이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고요. 이곳에 살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노후를 또 건강하게 보내서 자녀한테 좀 짐을 주지 말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노후에 살 집을 언제부터 준비해야 되나요? 우리가 일단 뭐 퇴직하고 나서부터 딱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늦어도 70 전에는 돌아가실 때까지 어디에서 살아야 될지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해서 이제 자리 잡고 딱 옮기셔야죠. 그렇죠. 네. 그중 저희가 형편이 되신 분들에게는 실버타운을 적극 추천하고 있죠. 네. 음,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음. 나라에서 그대로 실버타운을 벤치마킹해서 만든 고령자 복지주택 네. 알뜰 실버타운을 저희가 추천하고 있고요. 네. 공공임대주택도 고령자 어르신들께는 추천할 만한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도저도 나는 다 싫고 내가 살던 집에서 살겠다. 네. 이런 비슷한 집에서 이 지역을 떠날 수 없다. 이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실버 하우스를 또 찾아서 알려드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공부님 오늘 왜 3억 6천 이하 분들을 이렇게 기준을 정하셨나요? 일단은 3억 미만이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3억 미만이 55.7%니까 3억 6천 하면은 대략 한 60%가 넘을 것 같아요. 네. 거의 한 3분의 2가 네네. 3억 6천만 원 이하이시고요. 우리 고령 어르신들 가구의 특징이 자가거주입니다. 75.7%. 거의 뭐 4명 중 3명은 다 자기 집이 자기 있다는 집, 거죠. 자기 명의 자기 집에 사신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집이 거의 83%라는 거죠. 금융자산은 17%인데 네. 거기에는 연금이 있잖아요. 보험도 있고 국민연금도 있고 자산은 한 3억 정도 있다 하더라도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뭐 한 2, 3천도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그렇죠. 또 아파도 제대로 치료도 있으시죠. 못 하고 네. 뭐 여행 가고 싶어도 돈 때문에 못 가고 다 포기하고 사셔야 된다는 건데 집이 있으면서도 그렇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노후에 우리가 재산이 정리를 해보니까 네. 3억 6천만 원 이하다 그랬을 경우에 노후에 살 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에 살아야 되냐?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저는 공공임대주택을 추천드립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대충 뭔지는 아는데 네. 이게 이제 어떤 건지 또 어떤 기준이 있고 종류는 뭐가 있는지 그럼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이 공공임대주택은 젊은이들에게는 우리가 크게 추천하진 않고요. 네. 징검다리 주택으로 많이 활용을 하죠. 처음 이제 독립할 때 좀 네. 가서 살다가 "얼른 너희는 집 사야 된다." 저희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우리는 노후를 준비하는 집이기 때문에 젊은이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75세가 건강 수명입니다. 이 75세 이후에도 거의 한 20년은 사시게 되니까 그 20년 동안의 생활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져 보았을 때 안정적으로 사셔야 되거든요. 25년 공부님. 공부님 몇 세까지 사시려고요? 100살까지 살려고. 네. 25년입니다. 네. 내가 있는 돈을 가지고 다 깨먹다 보면은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거비를 최대한도로 아껴야 되거든요. 음. 크게 알려져 있는 것이 연구임대, 매입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입니다. 다 들어봤거든요. 네.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제 설명을 이해가 쏙쏙 되도록 해 네. 주세요. 그래프로 봐보면은요, 가장 안쪽에 있는 것이 연구임대, 매입임대입니다. 기준이 같아요. 그 다음이 국민임대, 그 다음 행복주택. 이렇게 범위가 넓어지죠. 네. 넓어진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신청하실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럼 기준은 점점 더 뭐 이렇게 넓어진다는 건데. 넓어지죠. 그 네. 기준은 저희가 좀 이따 더 그럼 설명드릴 거고요. 혜택은 연구 혜택은 임대로 갈수록 더 많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이네요. 네. 이런 곳에 가기 위해서는 공통 자격이 있습니다. 성년자이면서 무주택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소득 기준을 맞추셔야 되고 자산 기준도 맞추셔야 됩니다. 근데 소득이나 자산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운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소득 기준, 자산 기준은 다 충족하시고 네. 성년자이시니까 성년 기준도 다 네. 맞추시는데 안 되는 것이 무주택. 다 집이 있으시니까. 75.7%가 집이 네. 있어서 이것 때문에. 이 얘기를 좀 해 봐야 되겠어요. 네. 네.
그래서 소득 기준을 봐보면 2023년 최신 바뀐 기준입니다. 1인 기준으로 연구임대 매입임대는 월소득 234만 원 이하이시면 되고요. 국민임대는 301만 원 이하, 행복주택은 402만 원 이하입니다. 국민임대 행복주택 기준을 충족하실 만한 분들 중에서 실버타운 충분히 가실 수 있죠. 그러니까요. 이 연구임대가 234만 원이면 뭐 노후에 네. 저 정도 버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실버타운 100만 원 실버타운도 여러 곳 네 군데나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네. 자산 기준도 보시면 행복주택 국민임대는 3억 6,100만 원 이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아, 제목이 6천이라고 3억 하셨네요. 6천이라고 한 거죠. 그리고 연구임대 매입임대는 2억 5,500만 원 이하이시면 되고요. 웬만한 분들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네. 행복주택의 경우에는 1인은 402만 원, 부부 가구 2인 가구는 550만 원. 이게 지금 한 달 월 소득이네요. 네네, 월소득 기준입니다. 그리고 총 자산은 3억 6,100만 원. 작년에 3억 2,500이었는데 3,600만 원이 는 거죠. 네. 그럼 내년에도 더 더 늘다는 늘면 거죠. 내년에는 거의 한 4억 정도 네. 되리라 생각하고요. 자동차 기준이 3,600만 원 네. 정도. 국민임대는 1인 301만 원, 부부 가구 400만 원. 조금 내려왔어요. 네네. 그리고 총 자산과 자동차는 똑같고요. 네. 연구임대의 경우에는 뭐 혜택이 가장 크기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을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1인은 234만 원, 2인 부부 가구는 300만 원. 이 금액을 들어보면 뭐가 어려워? 이렇게 화내실 분들도 그럼요. 계시겠지만 그런데도 미달입니다. 그런데도 안 들어가시니까 기준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산은 2억 5,500만 원. 네. 자동차는 똑같고요.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해보면 다 설명드렸고, 다른 것보다 이 거주지 제한, 그래서 행복주택 경우에는 거주지 제한이 아예 없습니다. 우리 고령자 어르신들 뽑는 기준은 기준에만 맞으면 추첨해서 뽑습니다. 어디에 신청하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국민임대 같은 경우에는 거주지 제한은 없지만 배점에 우선을 둡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우선해서 뽑게 되는데, 그렇지만 미달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러면 뭐 상관이 해당이 없죠.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죠? 일단 지원만 하시면. 연구임대의 경우에는 연구임대, 매입임대 같이 기준이 똑같은데 그곳에 사시는 분들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특징이네요. 특징이죠. 그렇지만 추천드리는 고령자 복지주택, 네. 알뜰 실버타운은 연구임대로 뽑더라도 거주지 제한 없이 뽑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 이게 참 이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작년부터는 거의 거주 제한이 풀렸잖아요. 네네. 연구임대의 경우에는 그 지자체에서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자체에 사시는 분들만 사실 뽑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고령자 복지주택 알뜰 실버타운은 거주지 제한 없이 신청하실 수 있다. 이것도 하나 팁이죠. 저희는 국민임대를 좋아해요. 일단은 저렴한 임대료, 네. 주변에 50% 정도 되는 것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거주지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도시가 생겼다. 네. 그러면 국민 임대를 많이 뽑습니다. 무조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최대 30년. 네. 그러니까 70대라고 하시더라도 100세까지 사실 수 네. 있는 거예요. 그냥 내 집이다 하고 마음 편히 사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 들으면 그 뒤에는 어떻게 하냐 또 걱정하시던데, 그 뒤? 30년 뒤까지 걱정을 하시는데 100세까지 살아만 주세요. 그때 되면은 그냥 무조건 어디든지 그냥 프리패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30년이라고 해놨어도 나가라 소리를 못 할 것 같아. 나라에서? 지금 행복주택이 원래 우리 고령자 기준이 20년인데 요즘 제가 꼼꼼하게 곰곰을 보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그 20년 제한도 없이 사실 수 있도록 하거든요. 걱정 안 하셔도 그렇게 됩니다. 할 것 같아요. 공공임대 아파트 어르신들 들어가면은 돌아가실 때까지 사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강하게 사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특히 남자분들. 그 나이 드시면 맨날 그 나는 자연인이다만 보신단 맞아요. 말이에요. 맞아. 나는 자연이다. 이런 거 보시면서 전원으로 가야 돼. 네. 전원주택에 살아보는 게 꿈이야. 아직도 막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다 가정이 깨지죠. 안 따라가거든요. 네. 차라리 안 따라가셔야 되는데 또 마음 약한 우리 할머니, 어머님들이 한번 저주지 했다가 그냥 후회하시죠. 집이 또 안 팔려요. 예, 못 나오시고 막 애 먹으시잖아요. 가자마자 나오고 싶거든요. 그래서 전원주택으로 가시는 것보다
차라리 전원이 좋은, 근처 네. 전원이 좋은 공공 임대 아파트를 한번 찾아보시고 거기서 사시면서 전원과 좀 가까이 지내시면 저는 어떤가? 정말 꿀팁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강원도 지역 우리 국민임대 아파트라든지 따뜻한 남쪽 나라, 네. 경상남도, 네. 그다음 저기 전라남도 이런 쪽에 좋은 공공 임대 아파트가 정말 많습니다. 해마다 봄, 가을로 그냥 쏟아집니다. 우리는 거꾸로 됐잖아요. 제가 집을 짓고 싶다. 네. 예쁘게. 그랬더니 지금 공공 임대 아파트 알아본다고. 전원주택은 생각만 많이 해보시고 공공 임대 임대 아파트를 아파트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머님들이 참고 사시다가 이제 황혼 이혼이라도 네. 나는 해야겠다. 자유를. 찾아 나는 떠난다. 막 이러시잖아요. 근데 이혼하지 마시고 네. 네 그냥 주말에 이렇게 만나시는 걸로. 그래서 조론처럼 네. 주말 부부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 저희는 하고 있어요. 주말도 보기 싫으시면 그냥 한 달에 한 번 아니면은 1년에 한 번 또 상관없습니다. 네. 시골에 있는 공공 임대 아파트를 얻어 놓으시면 주변에 농사 지을 데가 천지입니다. 방법이 생길 거고요. 그리고 의외로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도시에 있는 것보다 소도시 이런 전원 속으로 가시는 것이 더 기회가 많습니다. 소도시 좋아해요. 집을 굳이 내 명의로 가지고 있어야 되냐. 요즘은 뭐 집주인보다 임차인이 더 권리가 세잖아요. 완전히 가불이 네. 바뀌었습니다. 옛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임대 사는 동안은 임차인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보다 더 나아요. 2 플러스 2까지 돼서 웬만하면 4년 살 수 있고. 네. 그런데 공공임대 아파트는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국민임대는 30년, 영구임대는 50년 사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만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네. 집을 내가 내 명의로 갖고 있느라 돈을 못 쓰잖아요. 집에 다 묶여 있으니까. 그럼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하고 여행도 싶은 못 것도 가고. 못 가고. 그렇게 살다가 몸이 약해지는 것보다는 충분히 내가 돈을 쓸 수 있을 때 써야 그게 내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집 한 채를 잘 팔아서 그것을 충분히 잘 쓰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후에 참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집을 팔아야 되나요? 그러면 공파가 책임질 수 있어? 뭐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책임은 안 짓지만 국가에서 책임져 줍니다. 아니 근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노후에 살 집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전국을 지금 다니잖아요. 다니면서 저희도 자신감이 붙었어요. 예. 노후에 우리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뭐 돈을 공부하면 흥청망청 써 가지고 돈이 한 푼도 없다. 그래도 저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럼요. 저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음.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집도 절도 없고 돈도 한 푼도 없게 쉽게 이야기하면 생 거지가 됐다고 하더라도 나라에서 그동안 저희가 열심히 살아서 세금도 열심히 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나는 세금 별로 안 냈는데 아닙니다. 내신 거예요. 다 사는 것 자체가 다 세금 내고 사신 거예요. 열심히 세금 냈기 때문에 나라에서 최소한 많이는 안 주더라고요. 한 60만 원 정도는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공바님은 한 달 돈을 쓰고도 남아요. 저는 50만 원씩 저금할 수 있습니다. 10만 원 쓰고? 네. 알겠어요. 다 저금해서 다 줘 주세요. 그래서 노후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 집 하나를 그냥 지키려고 안달복달 하시는 것보다 그냥 과감하게 집을 팔고 자유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댓글에 쓰셨는데 "아 나 알뜰시부터문에 내가 딱 당첨만 되면 집을 팔겠대요." 네. 그 근데 집 집 때문에 신청이 당첨이 안 안 돼. 받아져요. 이게 지금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지금 계속 그러고 계시는데 아무튼 무주택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나이 드실수록 이렇게 선입견을 좀 버리고 지혜롭게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하고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이제 점점 마음이 편해진다. 음. '아 나도 노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점점 할수록 공부TV 볼수록 마음이 편해진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서 정말 반가운데요. 본인에 대한 노후, 네. 단기 계획 또 장기 계획을 공부하면서 한번 저희와 함께 세워 보시고요. 네. 기회가 정말 많습니다. 찐팬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지금 뭐 재미있게 잘 사세요. 네. 근데 그분이 정말 생활이 바뀌셨어요. 아주 자신감이 있어지시고 요즘 아주 돈도 잘 쓰시고요. 그리고 아주 재미나게 찾아 가지고 문화생활도 하시고 여행도 가시고 이러면서 아주 재미나게 노후를 진짜 삶이 바뀌시고 있는 걸 느껴요.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아 나 이렇게 자유롭게 건강하게 나를 위해서 살다가 진짜 돈을 내가 다 썼다. 난 알뜰시부터 갈 거야." 이러시는데 너무 당당하시더라고요. 참 좋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받았어요. 채널을 추가로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런 좋은 정부의 임대 아파트, 고령자 복지주택,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이런 것들만 집중적으로 모아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젊은 친구들은 뭐 신혼부부나 대학생, 청년 이 친구들은 알아서 잘합니다. 그 친구들은 안 알려줘도 잘 찾아서 먹는데 우리 고령자 어르신들은 정보에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 공파TV 공공임대는 고령자 어르신들 맞춤으로 네. 공공임대 아파트 모집 공고문을 챙겨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노후에 내가 공공임대주택에 관심이 있어서 좀 찾아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채널만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공파TV 공공임대 네. 채널만 구독해 놓고 거기에 올라오는 것만 빠짐없이 보셔도 다 보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찾는 방법을 제가 아주 완벽하게 알려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저희와 함께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억 6천 이하이신 분들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봤는데요. 저희와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